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 때문에 어이없는 일을 겪었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울분이 가시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니 아직도 꿈 같아. 결혼하면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말야. 어머님은 나 어떻게 생각하셔? 왠지 날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야. 우리 엄마는 내가 선택한 여자면 다 좋아하지. 근데 자꾸만 우리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길래 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아빠에 대해서만 계속 물으셨거든.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부모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 자기야 워낙 어려운 환경에서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이니까 분명 우리 엄마도 나중에는 자기의 진가를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그때 그랬잖아. 자기 아버님이 구멍가게 운영하신다고.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 말씀드렸더니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된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긴 했거든. 내가 언제 우리 아빠가 구멍가게를 한다고 했어? 에이, 왜 그래?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아주 작은 사업 하신다고. 그게 뭐겠어, 구멍가게지. 나한테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자기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알아서 잘 이해하고 있으니깐. 날 그렇게 이해해준다니 고맙기는 한데 너무 내 말을 왜곡해서 듣는 거 아니야? 자기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시면 왜 숨기겠어.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겠지. 그런데 구멍가게 운영하시니까 자기도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게 살았길래 자기 나이에 명품백 하나 없을까 생각하면 참 짠해. 20대가 무슨 명품백이 필요해? 나는 설령 우리 아빠가 부자더라도 그런 거 가질 생각 없어. 너무 그렇게 발끈하지 않아도 돼. 가난한 게 자기 잘못도 아니니까. 자기 아버님이 능력이 없으신 걸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어. 사실 우리 엄마가 능력이 너무 좋은 거지. 노후 준비가 아주 탄탄하잖아. 아, 그래? 공무원으로 퇴직하셔서 연금 따박따박 나오고 지금도 맨날 친구분들이랑 주기적으로 해외여행 다니시잖아. 나는 정말 우리 엄마 인생이 부럽다니까. 저희 아빠는 무역상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기는 했지만 저는 아빠의 능력과 부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 명품을 들고 다닐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가 저희 아빠에 대해 물어보면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그걸 구멍가게 사장으로 오해하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오해를 바로잡아줘야 하나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빠, 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딸은 무슨 일인데 그래? 남자친구가 힘들게 하니? 그런 건 아닌데요. 실은 남자친구가 저와 아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아빠 직업을 묻길래 작은 사업을 한다고만 대답했는데 그걸 구멍가게로 오해를 했더라고요. 자꾸만 저보고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다고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정해줘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에요.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니? 네, 남자친구가 그렇게 전달했대요. 어쩐지 저랑 만나는 자리에서 저희 집 노후 준비에 대해서 꽤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잘 됐구나. 일단 냅둬보렴.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빠가 괜히 자존심 상하실까봐 걱정돼요. 아빠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것보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네 남자친구와 시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겠구나. 아,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돼요. 제가 결혼하는 집안의 사람들이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생각할 때 더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사람은 말이야. 상대방이 부자라고 생각하면 본심을 숨기고 잘해주는 법이란다. 그런데 상대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본심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 법이지. 알겠어요. 그럼 일단은 그냥 이대로 두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빠가 전에 했던 말 기억하지? 제가 결혼하면 사위한테 아빠 사업을 물려주고 싶다던 말씀이요? 그래, 네가 아빠 사업을 물려받으면 좋겠지만 네 재능이 예체능 쪽이다 보니
아빠도 어쩔 수 없었지. 그렇지만 너와 결혼할 남자친구가 똘똘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그 친구에게 기대를 걸어보고 싶어. 현우 씨도 언젠가는 자기 사업체를 이끌어보고 싶다는 꿈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아빠가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마 알게 된다면 분명히 물려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시간을 갖고 좀 더 지켜보자꾸나. 저는 아빠가 매우 현명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의 오해를 풀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가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노골적인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아가, 이제 슬슬 예단 비용을 의논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네? 저는 그 부분은 현우 씨랑 다 상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니? 나랑 직접적으로 상의를 해야지.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혼수를 하고 집 구하는 비용에 일부 보태기로 해서요. 예단은 하지 않기로 현우 씨랑 얘기가 되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 너네 집은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말이야. 예단까지 못 받으면 너무 기울어진 결혼 아니겠니? 내가 뭘 보고 너를 이뻐하겠냔 말이야. 노후 준비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요? 그래,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내가 우리 현우한테 그렇게 여러 번 일렀는데 적어도 친정집에 돈 들어갈 일은 없는 여자를 데려오라고 말이야. 그런데 기껏 데려온 게 구멍가게집 딸내미라니. 어휴, 속 터져라. 우리 현우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니네 아빠 노후 준비할 생각이라면 당장 꿈 깨라. 저 그럴 생각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누구한테 손 벌리실 분도 아니고요. 그건 모르는 거야. 지금이야 어떻게든 경제활동 하시니까 먹고 살겠지만 더 나이 먹고 몸 아프면 누구한테 의지하겠니? 하나뿐인 외동딸인 너한테 그 짐이 돌아갈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열불나.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를 짐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걸 보니 저도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분명히 예단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어머님 말씀이 달라지신 거야? 우리 엄마 생각이 그렇다는데 뭘 어쩌겠어. 자기는 어머님 말씀이 부당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내 편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을 했었어야지.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예의범절 중시하는 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고개 숙이고 따라. 그게 자기가 행복한 길이야. 뭐라고? 불합리한 말씀을 하셔도 그냥 내내 하면서 따르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앞뒤 없이 얘기하는 사람 아니잖아. 자기한테 예단해오라고 했을 때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건데 왜 엄마 얘기는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발이야?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지. 잘 곱씹어서 생각해봐. 우리 엄마 말이 다 맞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말 나온 김에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아빠랑 엄마 이혼하신 거 어머님도 알고 계시지? 그럴걸. 내가 예전에 말씀드렸어. 확실하지? 나중에 또 이걸로 말 나오면 나 이제는 안 참아. 자기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결혼 전 우울증 왔다는 사람은 봤어도 자기처럼 결혼 전에 쌈딱되는 사람은 처음 봤네. 저는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결혼해도 괜찮은 건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선아,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잘 보고 준비해 오너라. 아주 중요한 거란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우선 병원에 가서 너랑 네 아버지 건강진단서를 끊어오너라. 제일 비싸고 검사 항목 많은 걸로. 알겠지? 왜죠? 니네 집안 건강 상태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나는 이 결혼 찬성할 수 없다.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암 같은 거라도 걸려서 우리 현우 지갑에서 돈 새어나가는 꼴은 죽었다 깨나도 못 보니까. 그리고 은행 가서 너랑 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전체 계좌 잔액 증명서 뽑아오너라. 그게 왜 필요하세요? 니네 집 재산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겠으니 하는 말이지. 혹시나 빚이라도 있을까봐 너무너무 불안해서 내가 잠이 안 올 지경이다. 안 되겠어. 아예 재정 보증인 서류도 받아오는 게 좋겠구나. 뭐라고요? 저 도대체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얘가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혹시나 너나 네 아버지한테 빚이 생겼을 경우에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재정 보증인을 마련해 두자는 거지.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 그래, 공인 인증서도 내놔라. 내가 아예 너네 집안 재정 상황을 싹 한번 점검해야겠어.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저는 어머님의 이러한 요구에 너무 화가 나서 남자친구에게 따졌습니다.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이러한 요구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남자친구의 반응은 다르더군요. 자기야, 이 대화를 좀 봐.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지 않아?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필요하다는 거면 그게 맞는 거겠지. 자기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무조건 어머님 말씀만 맞다고 할 게 아니라 내 입장도 생각을 좀 해줘야지. 나보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기도 이제 독립적인 성인이잖아. 어머님 말씀이라고 덮어놓고 따르지 말고.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을 좀 하라는 거야. 일단 알겠어. 저는 남자친구가 저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은 저의 기대를 처참히 깨부셔 주더군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보고 내 말을 거역하라고 해?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없겠구나. 뭐라고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게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숨긴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저희 부모님 이혼 문제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긴 왜야.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라는 둥, 엄마 말을 거역하라는 둥 아주 헛소리를 짓거렸다면서.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눈빛부터가 쎄하더라니.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썩 꺼져라. 아, 이제야 알겠네요.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싫다는 건 핑계고 어머님은 처음부터 제가 싫으셨죠? 저희 아빠가 구멍가게 사장이란 걸 안 그 순간부터요. 그래,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니? 집에 돈도 없어. 예단도 안 해. 건강진단서랑 이것저것 서류 좀 떼오랬더니 그것도 하기 싫다고 해. 우리 현우가 너랑 결혼해서 얻는 이득이 뭐냔 말이야. 어머님은 결혼이 이해득 실 따지는 장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단 한 푼의 이득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신 건가요? 그래, 우리 현우 불쌍해서 그런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거지 같은 집안 만나서 호구처럼 단물만 빨릴까봐 걱정돼서 살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저런 댁 아들이 회사 물려받을 뻔했는데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원래는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나오신다면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 아버지요, 구멍가게 사장 아니고요. 무역상사 운영하고 계세요. 결혼하고 나면 사위한테 그 회사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혼이 파토가 나서 어떡하나요? 현우 씨가 그 회사 물려받을 기회가 날아갔네요. 헛소리 하지 마. 니네 아빠 구멍가게 한다며.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그저 작은 사업 한다고 했을 뿐인데 구멍가게라고 오해한 건 당신들이에요. 덕분에 잘 됐네요. 당신들 진짜 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이 결혼 없는 걸로 할게요. 아가, 잠깐만. 내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우리 얼굴 보고 찬찬히 얘기하자꾸나. 내가 지금 현우 데리고 너 있는 곳으로 갈게.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태세 전환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우습네요.
당신 아들한테 똑바로 전해요.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아, 아니에요. 그 말은 제가 전할게요. 어머님은 본인 잘못 회피하려고 또 무슨 말을 꾸며낼지 모르니까요.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그 사람도 진실은 알아야 되잖아요. 본인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저는 어머님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서 남자친구에게 보내고 그날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인간은 저에게 너무 질척대서 이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나서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제 눈앞에서 사라졌거든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빠에게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저희 집안에 대한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저는 배우자와 시모의 인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현재 제 일에 집중하면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일은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겠죠?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응원의 한마디를 던져주신다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